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6일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약보합이에요. 일단 상승 출발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장 마감 시점에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 출발 이후에 살짝 들어가서 나쁘지 않았는데 라고 보여지지만 국채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주가가 뚝 하고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죠. 물론 그러한 낙폭이 과도하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자, 장 막판에 다시 끌어올려지는 모습입니다. 시장 규모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모양새로 봐서는 밀린 것도 아니고요. 그냥 관망해보자, 느낌을 한번 보자, 이런 식의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다우지수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마이너스 0.07% 하락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5%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움직이지 않은 거죠. 나스닥은 7포인트 움직였고요. 다우지수는 24포인트 움직였습니다. 36,000짜리 포인트가 24포인트 움직였다 해가지고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상승 출발했었던 증시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약간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근데 그만큼 시장에는 악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해왔었던 이런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증시가 조정도 이렇게 미미하게 받아버린다라고 한다라면, 시장에 악재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재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경제지표를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번에 좀 급등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세, 이런 부분들이 오래 갈 수 있다. 연준에서는 일시적이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가지수도 약간 고점 아니냐, 그래서 약간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국채금리가 지금 보면은 1.57에서 1.58대 이 정도에 있는 흐름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6까지 일단은 상승을 하게 되면서 뭔가 이제 좀 부담감을 좀 줬죠. 그래서 국채금리가 이제 한 1.6 정도, 1.7 정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시장에 좀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1.6% 아래쪽에 있다라면은 큰 부담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건 이 국채금리라는 부분들은 나스닥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아침에 발표된 경제지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1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인데요. 이게 30.9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는 19.8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30.9.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연준에서는 이런 것을 두고서 11월달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이 강하게 나타났다. 11월에는 신규 주문과 출하 지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경제지표가 중요한 어떤 섹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주 중반 지나가게 되면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 중요한 경제지표가 또 발표가 됩니다만, 이런 것들도 이번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부분들이 제법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경제지표상에서는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지켜보자라는 그 느낌이 경제지표의 어떤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또는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감보다는 지수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수가 누가 보더라도 많이 올랐거든요. 더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가면 약간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투자자들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미국 증시는 살펴보면은 그다지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고요. 시장은 일단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십거리들만 좀 있는 것 같고요. 경제지표 나쁘지 않았고, 시장의 고점에 대한 논란은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신고가인데 위험하다. 그렇지만 또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일단 가십거리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 시장은 그냥 방향성에 대한 것들은 아직 우상향에 대한 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나쁘지 않네요 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죠.
NC소프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천억에 달하는 순매수를 했었던 슈퍼개미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시세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었냐라는 얘기도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조사 들어가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조사를 들어가는 건 좋은데, 이 사람이 얼마의 평균 단가를 가지고 매수를 했고, 얼마에 매도했는지조차도 이제 확인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 과연 조사가 잘 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좀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음모론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슈퍼개미로 추정되는 한 개인 투자자가 3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주식을 한 번에 사고 팔면서 NC소프트의 주가가 11일 날, 지난 목요일이죠. 이제 만기일 날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이후 계속적으로 급락세를 보여서 66만 원에 마무리되었다. 이거를 두고서 이제 말들이 많아요. 익명의 개인 투자자 한 명이 NC소프트의 주식 53만 주를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게 15일날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온 물량 다 팔았다는 이야기죠. 들어온 물량 다 팔았다. 그러면 동일한 사람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계좌로 단 한 명이 이제 매수가 들어갔다가 매도가 다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약간 의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초가 정도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꼭대기에서 조금 팔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 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약간은 좀 애매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식에 대한 포인트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매매했었던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11일 날 NC소프트 주식을 70만 주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21만 주를 매도했어요. 70만 주 매수, 21만 주 매도. 그래서 50만 주가 남았었잖아요. 이 50만 주가 남아있었던 것을 이제 매도를 또 다시 쳐버리면서 이제 다 매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식을 전부 다 매도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단일 계좌로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시세 조작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가장 유력한 썰이냐면, 11일 날이 이제 파생상품 만기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NC소프트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에 투자한 것 아니냐, 주식 선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그럴싸한 이유가 뭐냐면, 주식 선물이라는 것은 레버리지가 적용됩니다. 많게는 10배까지 적용되는데 NC소프트는 한 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NC소프트가 만약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30%가 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 선물을 하고 있는 쪽은 이제 그 선물이기 때문에 숏도 되고 롱도 되고, 그러니까 즉 매수냐 매도냐, 올라가냐 하향하냐, 그죠? 콜이냐 풋이냐 이쪽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쨌건 간에 이제 곱하기 5 정도만 하더라도요, 30 곱하기 5는 3, 5, 15, 150%가 되는 거죠. 5배 정도 되면 150%요. 그러니까 여기 NC소프트 현물을 가지고서 이걸 장난치게 되면은 선물도 같이 따라 땡겨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현물이 30% 올라갔다 그러면 선물은 150%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저쪽에서 수익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추측입니다. 이게 의혹이에요. 의혹이라서 일단은 현물 시장을 땡겨가지고 선물을 좀 움직이는 그런 요것을 이제 약간 애매하게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현물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선물 시장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선물 쪽으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현물을 자꾸 건드리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웩도독이란 말도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비정상적인 매매가 일어났다는 것은 약간의 주가 조작 아니겠느냐. 보통은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큰 돈을 집어넣을 때도 분할 매수를 접근하고 또 장기적으로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단기에 그냥 한 방에 밀어넣었다, 이렇게 큰 종목을 상한가 보내버렸어. 그 다음에 다시 그냥 홀라당 팔아먹었어. 또 매매도 이렇게 되죠. 그날 70만 주 매수하고 21만 주 매도했다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밑에서 사서 끌어올린 다음에 상한가에서 매도를 쳤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개인들한테 넘겼겠죠. 여기서 수익임이 발생했죠. 그 다음에 이틀 동안 주가 내리면서 주가를 갖다 팔아먹었어.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부담되죠. 장중에도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기 때문에 그다지 현물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선물에서 이렇게 투자가 들어갔었다라면 여기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제 조사를 통해서 뭔가 있어야 되겠다 싶긴 합니다만, 심층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라고 되어 있지만 과연
여기 이 부분도 좀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잡아냈다고 하더라도요. 벌금에 그칠 거 아닙니까? 만약에 1,000억 원 정도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벌금 뭐 한 60억, 70억 아니면은 많게 내면 한 1, 200억 내고 나머지 거는 꿀꺽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법적으로 너무 좀 이제 시세 조종이라든지 주가 조작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NC소프트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정황, 뭐 주식 조금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 정도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뭔가 구리 냄새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라고 들어갔는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봐야 되겠죠.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번 달 들어서 개미들이 2.7조 원 정도 순매도를 했다. 이것을 두고서 이제 대주주의 양도세 회피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 들어가지고 11일간 개인이 코스피에서 2조 1,53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5,700억 정도를 매도했다. 그래서 2조 7천억 정도를 순매도했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10월 달에는 개인들이 또 매수를 2조 정도도 했었고요. 코스피에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겠죠. 네.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7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갔었던 것과 아주 대조적이다. 실질적으로 지금 11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완전히 얼굴이 바뀌기 시작했다. 다 완전히 매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올해 들어서 지금 10월까지 코스피에서 무려 74조 원을 순매수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월별 기준으로 10개월 연속 순매수를 이어왔다.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있었죠. 그죠? 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같은 기간 동안에 외국인은 31조 원을 팔았고요. 기관은 40조를 팔았습니다. 와, 기관이 40조를 팔았어요? 와, 이거는 진짜 뭐 너무한다. 그죠? 네. 너무한다. 이건 연기금 물량이 굉장히 많고 이 정도 팔았으면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아무튼 네 이렇게 팔아먹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증시를 다 떠받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인데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를 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를 진입을 하고 있다. 뭐 매도와 매수는 항상 반대되는 어떤 대치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매도하면 누군가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습니다만 어쨌든 예,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수급 주체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매도로 돌아섰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서 이제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갖다 붙이긴 좀 그렇죠. 왜냐면 주가가 다 내렸잖아요. 대주주 요건이라는 것이 올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28일이 기준일인가 그럴 거예요.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을 포함해서 직계가족, 조부모, 그 다음에 부모, 배우자, 자녀 이 모든 그 사람들의 보유분을 합쳐가지고 10억 원 이상이면 충족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로 분류된 개인 투자자는 내년 4월 이후에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22%에서 33%까지 내야 된다라고 이제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을 피하고 다시 사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600만 명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요. 근데 이 삼성전자에 본인과 가족 명의로 보유분이 합산 10억 원이 된다라면 대주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가격은 7만 원인데 7만 원 정도 수준에서 이제 1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차익이 4억 2,900만 원이 생기는데 이 중에서 약 1억 원을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주주의 그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왜냐면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현재 주가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얘기하죠. 지금 만약에 내가 7만원에 매수했는데 이게 뭐 연말 기준점까지 해가지고 10만원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런 건 말이 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9만원부터 해서 지금 7만원까지 끌려 내려온 상태인데 뭔 놈의 대주주 요건이고 나발이고 필요합니까? 그죠? 물론 이제 많이 샀을 수도 있겠죠. 근데 10억 원어치 샀다가 지금 20% 30% 내려가가지고 지금 6억 원, 7억 원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뭔 놈의 대주주 요건이냔 말이죠. 손실을 보면서 대주주에 대한 어떤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지금 1만 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정말 원래부터가 대주주, 주가가 많이 빠졌어도 그냥 난 대주주인 사람이야 이렇게 됐으면 상관이 없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이 뭐 회피 물량을 쏟아내요. 그 세금 얼마, 물론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돈만 본다면
않냐? 세금 조금 내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요. 지금은 삼성전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보기 싫어서 더 큰 손실이 날까봐 손실난 주식을 베기 싫어서 내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기 싫어서 내 계좌는 클린해야 돼. 마이너스 주식 있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도를 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런 그 답답한 주식 팔아가지고 빨리 올라가는 코스닥 쪽으로 가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요, 종목을 이동하기 위한 어떤 자금 이동 수단의 어떤 포지션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손실 보기 싫어서, 손실 난 거 싫어서 매도하시는 손절 매도 물량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주주 요건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은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해당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대주주 회피 물량, 회피를 하기 위한 매도,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와닿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량들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슈퍼개미들이 연이을 매물을 쏟아내서 팔아먹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다지 와닿는 소식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금 개인들이 순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일단은 이건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물량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손실이 그동안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자금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손절 매도를 통해서 그냥 털어버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투자 이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창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